사랑하는 양이와 떨어지기 싫은 아침,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현관문을 나설 때 등 뒤로 들려오는 애절한 야옹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발길이 안 떨어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우시죠. 내가 없는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현관문만 바라보며 날 기다리면 어떡하지? 하고 눈물을 훔치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이 닫히고 집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과연 우리 냥이들은 정말 슬픔에 잠겨 있을까요? 아니면 속으로 아싸, 드디어 잔소리꾼이 나갔다 를 외치며 숨겨둔 리모컨을 찾아 TV를 켤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냥이들이 혼자 남겨졌을 때 벌어지는 충격적이고도 너무나 귀여운 진실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어디가 고장난 건지 궁금하셨죠? 오늘 그 모든 미스터리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식빵을 굽고 있는 그 귀여운 털뭉치 녀석의 이름이 뭔지 댓글로 먼저 자랑해 주세요. 우리가 고양이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아주 먼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고양이는 본래 단독 생활을 하는 완벽한 사냥꾼이자 포식자였습니다. 강아지들처럼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거나 대장에게 복종하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양이는 태생적으로 외로움을 덜 타고 자기만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야생에서 사냥할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 하루 평균 14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까지 잠을 자는 잠꾸러기들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독립적이고 잠이 많은 녀석들이 왜 현대의 아파트나 집 안에서는 집사를 졸졸 따라다니고 잔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집사가 그들의 유일한 오락거리이자 사냥감이고 때로는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가 집을 비우게 되면 이들은 다시 본능에 충실한 야생의 지배자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집사가 없는 텅 빈 집에서 고양이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 20가지의 충격적이고도 흥미진진한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반전, 바로 가짜 슬픔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세상 무너진 것처럼 구슬프게 울던 우리 고양이. 과연 집사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울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동물 행동학자들의 연구와 홈 CCTV 영상들을 분석해보면 대다수의 고양이들은 집사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약 5분 정도가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쿨하게 돌아서서 자기 할 일을 하러 갑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고양이의 완벽한 할리우드 액션에 속으신 겁니다. 고양이들은 똑똑하게도 내가 이렇게 울면 집사가 다시 돌아와서 간식을 주거나 한 번 더 쓰다듬어 준다는 것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문이 닫힌 뒤 집 안을 순찰하듯 한 바퀴 쓱 돌아보고는 이제 진짜 나갔군. 나의 자유시간이다 라고 선언하는 듯한 표정으로 캣타워에 올라가 그루밍을 시작하죠. 물론 모든 고양이가 그런 것은 아니고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고양이들은 집사의 외출을 자신만의 영역을 평화롭게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의 시작으로 받아들인답니다. 배신감이 드신다고요? 그래도 우리가 외출할 때 아쉬워해주는 척이라도 해주는 냥이들의 그 서비스 정신에 감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집사님들, 오늘 아침 출근길의 그 눈물은 이제 거두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금지된 성역 침범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평소에 고양이가 올라가지 못하게 엄격하게 막아둔 곳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비싼 가죽 소파 위, 혹은 주방 식탁 위, 아니면 방금 깨끗하게 세탁해 놓은 호텔식 하얀 침구 위 말입니다.
집사가 집에 있을 때는 그 근처만 가도 안 돼 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피하던 아이들이 집사가 나가는 순간 돌변합니다. 홈카메라를 설치해 본 집사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죠. 주인이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직행하는 곳이 바로 그 금지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올라가 마치 식물원 원장님처럼 화분 냄새를 맡아보고 아끼는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 대자로 뻗어 세상 가장 편안한 자세로 낮잠을 즐깁니다. 왜 이럴까요? 고양이에게는 금지라는 개념보다 호기심과 편안함이 훨씬 더 강한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집사가 평소에 가장 많이 머무는 침대나 소파는 집사의 채취가 가장 진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혼자 남겨진 고양이는 집사의 냄새를 맡으며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동시에 그 푹신하고 따뜻한 공간이 잠자기 최고의 명당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집에 돌아왔을 때 침대 한가운데가 동그랗게 파여 있고 털이 잔뜩 묻어 있다면 당신의 고양이는 오늘 하루 최고의 스파를 즐긴 셈입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들의 전용 넷플릭스, 바로 창밖 구경입니다.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심심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나요? 하지만 창문만 열려 있거나 밖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에게 창밖의 풍경은 우리가 보는 블록버스터 영화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날아가는 새,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와 벌레들, 흔들리는 나무잎, 심지어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동차까지 이 모든 것이 고양이의 사냥 본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완벽한 콘텐츠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고양이가 시각적 자극을 통해 대리 사냥을 즐긴다고 표현합니다. 창밖의 비둘기를 보며 입을 덜덜 떠는 채터링 소리를 내고 있다면 녀석은 지금 상상 속에서 이미 그 비둘기를 10번도 넘게 사냥한 상태일 겁니다. 하루 종일 창틀에 앉아 꼬리를 살랑거리며 밖을 주시하는 모습은 한편의 서스펜스 영화를 감상하는 관객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들에게는 창밖을 볼 수 있는 캣타워나 창문 해먹을 설치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사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우리의 냥이들은 창가 스카이라운지 VIP석에 앉아 나름의 여가 생활을 아주 럭셔리하게 즐기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안심이 되시죠? 네 번째 진실, 바로 위대한 탐험과 도둑질입니다. 고양이들은 평소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냥꾼의 본능이 남아있는 고양이들은 새로운 냄새나 물건을 찾아내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보입니다. 집사가 집에 있을 때는 혼날까봐 참았던 호기심이 문이 닫히는 순간 폭발하죠. 싱크대 서랍을 기가 막히게 열어젖히거나 반쯤 열린 옷장 틈으로 파고들거나 심지어는 간식 상자를 이빨로 물어뜯어 놓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한 구독자님은 외출 후 돌아왔더니 추루 5봉지가 처참하게 뜯겨 바닥에 뒹굴고 있고 입 주변에 추루를 잔뜩 묻힌 뚱냥이가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고양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야생에서의 먹이 탐색과 사냥의 연장선입니다. 숨겨진 간식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성취감을 주는 두뇌 게임인 셈이죠. 따라서 외출할 때는 고양이가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음식이나 위험한 물건, 그리고 아끼는 간식 창고는 절대 고양이가 열 수 없는 곳에 철저하게 봉인해야 합니다. 녀석들의 앞발 사용 능력과 집요함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여러분의 집은 지금 안전하신가요? 5번째 행동은 고양이 집사라면 100% 공감할 중력 실험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립스틱, 화장대에 비싼 향수, 식탁 위에 유리컵. 외출 후 돌아왔을 때 바닥에 산산조각 나 있거나 굴러다니는 것을 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보통 녀석이 뛰어다니다가 실수로 쳤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행동은 철저하게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고양이의 중력 테스트입니다. 고양이는 물건을 툭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을 통해 사물의 움직임과 소리를 관찰하며 즐거움을 느낍니다. 특히 굴러가는 립스틱이나 펜은 도망가는 쥐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최고의 장난감이 되죠. 게다가 이런 행동은 집사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학습된 행동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 집사가 깜짝 놀라 달려오거나 소리를 질렀던 반응을 기억하고 집사가 없는 빈집에서도 그 재미있는 현상을 재현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혼자서 과학 실험을 하는 꼬마 과학자 같지 않나요? 물론 그 대가로 우리는 매번 비싼 유리컵을 새로 샀거나 깨진 화장품을 치우며 눈물을 흘려야 하지만요. 우리 냥이들이 아이작 뉴턴 뺨치는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6번째 미스터리,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을 향한 허공 응시와 허공의 적조기입니다. 홈 카메라를 켜보면 가끔 고양이가 벽의 한 구석이나 천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냥냥 펀치를 날리거나 갑자기 등털을 바짝 세우고 경계태세를 취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설마 우리 집에 귀신이라도 있는 건가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고양이는 우리보다 시력과 청력이 훨씬 뛰어나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먼지 입자, 아주 작은 날파리, 혹은 벽 뒤로 지나가는 배수관의 물소리나 미세한 곤충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이지만 고양이의 뛰어난 감각기관에는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4D 서바이벌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녀석들은 홀로 집에 남겨진 시간 동안 집안의 평화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적, 주로 먼지나 작은 벌레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용맹한 전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피곤해 보이는 냥이를 본다면 오늘 하루도 집을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꼭 칭찬해 주세요. 7번째는 바로 집사의 채취를 찾아 떠나는 냄새 순찰대 역할입니다. 고양이의 후각은 인간보다 약 14배나 뛰어납니다. 시각보다 후각을 통해 세상을 더 많이 인식하죠. 집사가 집을 비우면 고양이들은 집사가 벗어둔 겉옷이나 신발, 혹은 세탁 바구니 속에 쌓여있는 땀 냄새나는 옷가지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듭니다. 왜 하필 방금 빤 깨끗하고 향기로운 옷이 아니라 땀 냄새가 밴 꼬질꼬질한 옷을 좋아할까요? 그것은 바로 땀 냄새 속에 집사의 페로몬과 고유의 채취가 가장 짙게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냄새는 고양이에게 강력한 심리적 안정제를 제공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약간의 불안감이나 심심함을 느낄 때 집사의 채취가 강한 곳에 얼굴을 묻고 식빵을 굽는 것은 그들에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줍니다. 때로는 빨래통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 위에서 쿨쿨 자고 있는 녀석을 보며 한숨을 쉴 수도 있지만 이 행동 뒤에는 우리 집사가 너무 보고 싶고 이 냄새가 너무 좋아 라는 고양이만의 엄청난 애정 표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빨랫감이 널브러져 있다고 혼내지 마시고 녀석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는 건 어떨까요? 8번째 행동, 고양이들의 진정한 예술혼이 불타오르는 종이 찢기 파티입니다. 집사가 없는 집은 고양이들에게 최고의 놀이동산이자 거대한 캔버스입니다. 특히 두루마리 휴지, 택배 박스 혹은 식탁 위에 올려둔 중요한 서류, 결제판이나 고지서 등은 이들의 타긴 1순위입니다. 앞발로 두루마리 휴지를 굴리며 집안을 온통 흰 눈밭으로 만들어 놓거나 종이를 이빨로 펀치 뚫듯 뽕뽕 뚫어 놓는 것에 녀석들은 열광합니다. 왜 이렇게 종이에 집착할까요?
종이를 물어뜯을 때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발톱에 걸리는 촉감이 죽은 사냥감의 깃털이나 뼈를 씹을 때의 감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야생에서의 사냥 본능을 종이를 찢으며 대리 만족하는 것이죠. 게다가 휴지가 도로록 풀리는 역동적인 움직임은 그 어떤 비싼 자동 장난감보다도 재미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이 휴지 조각으로 눈이 내린 듯한 장관을 이루고 있고 그 한가운데에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냥이를 본다면 화를 내기보다는 녀석의 뛰어난 전위 예술작품에 박수를 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서랍 안에 넣고 외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9번째 진실은 혼자만의 낮잠 명당 찾기 투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고양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수면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고양이들은 절대 한 자리에서만 자지 않습니다. 집사가 외출하고 나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집안 곳곳을 이동하며 최고의 수면 스팟을 찾아내는 엄청난 부지런함을 보입니다. 아침 10시에는 동쪽 창가로 들어오는 네모난 햇빛 조각 안에 정확히 몸을 맞추어 누워있고 오후 2시쯤 되면 서쪽으로 넘어간 햇빛을 따라 베란다 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햇빛을 따라다니는 모습은 마치 태양광 충전기가 달린 로봇 청소기 같습니다. 고양이의 정상처는 사람보다 조금 높은 38도 정도이기 때문에 따뜻한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다닙니다. 또한 햇볕을 쬐며 그루밍을 하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피부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만약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면 셋톱박스 위, 따뜻한 컴퓨터 본체 위, 심지어 막 돌아가기 시작한 따끈한 밥솥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집사님들이 없는 동안 고양이는 단순히 자는 것이 아니라 집안 최고의 찜질방 투어를 하며 완벽한 힐링 바캉스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로 밝혀지는 비밀, 고양이도 외로움을 탄다. 현관문 앞에 망부석 현상입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라고 하지만 집사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고양이들은 집사를 가족이나 다름없이 생각합니다. 홈 카메라를 확인해보면 외출 직후에는 신나게 집안을 쏘다니다가도 오후가 되고 집사가 돌아올 시간쯤이 되면 어김없이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발소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미세한 소리, 심지어 집사의 자동차 엔진 소리까지 구분해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문을 응시하며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은 너무나 짠하고 감동적이죠. 어떤 아이들은 집사가 돌아오기 1시간 전부터 신발장 위에 식빵을 굽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체내 시계를 통해 집사의 귀가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왜 이제 왔냐는 듯이 다리에 얼굴을 부비고 폭풍 수다를 떠는 녀석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는 고양이지만 역시 그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사랑하는 집사가 돌아와서 이름을 불러주고 턱을 긁어주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 정말 사랑스럽지 않나요? 11번째 충격적인 진실. 바로 은밀하게 즐기는 새벽 우다다 줌즈의 리허설입니다. 집사님들이 다 주무시는 캄캄한 밤, 온 집안을 미친 듯이 질주하며 우당탕탕 소리를 내는 고양이의 야간 비행기 모드, 다들 겪어보셨죠? 그런데 이 우다다는 밤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가 집을 비운 대낮에도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지면 고양이들은 억눌렸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며 혼자만의 파쿠르 훈련을 시작합니다. 소파를 발돋움판 삼아 캣타워 꼭대기까지 1초 만에 날아오르고 카펫을 밀면서 슬라이딩을 하고 허공을 향해 스핀 점프를 하기도 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야말로 자유의 몸입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억눌린 에너지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사용하여 사냥을 하는데 실내에서는 사냥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해야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홈카메라에 찍힌 대낮의 우다다 영상들을 보면 녀석들의 놀라운 신체 능력과 스피드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혹시 외출 후 돌아왔을 때 카펫이 엉망으로 밀려 있거나 쿠션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다면 그건 도둑이 든 게 아니라 우리 집 양이 전사가 올림픽 체조 금메달을 위한 고강도 리허설을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12번째 행동, 식물을 파괴하는 귀여운 테러리스트, 비건 양이의 탄생입니다. 집에 고양이와 화분을 함께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늘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십니다. 평소에는 집사의 눈치를 보며 잎사귀 냄새만 킁킁 맡던 고양이들이 집사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화분으로 직행하여 잎사귀에 멋진 이빨 자국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리저리 물어뜯고 씹고 뱉고 심지어 화분 흙을 파헤쳐서 집안을 진흙탕으로 만들기도 하죠. 고양이들이 대체 왜 식물에 이렇게 집착할까요? 고양이는 육식동물이지만 소화를 돕고 헤어볼 털뭉치를 토해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풀을 뜯어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캣그라스 같은 적당한 풀을 찾아 먹지만 집 안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관엽식물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잎사귀는 훌륭한 장난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합, 알로에, 몬스테라 등 많은 식물들이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냥이들이 안전하게 씹고 즐길 수 있는 고양이, 전용 캣그라스를 구비해 주시고 위험한 화분은 절대 고양이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돌아왔을 때 초토화된 화분과 함께 배탈이 난 불쌍한 고양이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13번째, 바로 집 없는 유령들과의 대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허공에 대고 수다 떨기입니다. 고양이는 본래 성체가 되면 다른 고양이들과는 울음소리로 거의 소통하지 않습니다. 고양이의 야옹소리는 오직 인간과 대화하기 위해 진화한 특별한 언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홈카메라를 통해 보면 텅 빈 집에서 혼자 구슬프게 울거나 창밖을 보며 쫑알쫑알 떠드는 고양이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허공에 대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이죠. 이는 고양이가 혼자 있는 적막함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스스로 소리를 내며 노는 행동일 수도 있고, 혹은 창밖의 새를 향해 보내는 텔레파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나 윗집의 층간소음 같은 미세한 소리에 반응하여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라고 묻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고양이가 평소보다 너무 크고 잦은 빈도로 울부짖으며 집안을 서성인다면 그것은 집사와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심한 불안감, 즉 분리불안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외출 시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틀어주거나 집사의 목소리가 녹음된 장난감을 놔두는 것이 녀석들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14번째 반전 행동. 비싼 장난감은 무시하고 최애템 발굴하기입니다. 집사님들, 냥이 혼자 심심할까봐 수만 원에서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삐까번쩍한 자동 장난감이나 으리으리한 캐치를 사주고 뿌듯하게 출근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하루 저걸 가지고 신나게 놀겠지 라며 기대를 품지만 막상 카메라를 확인해보면 녀석은 그 비싼 장난감 근처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 장난감이 포장되어 왔던 구겨진 택배 박스나 집사가 무심코 바닥에 떨어뜨린 머리끈, 비닐봉지 뭉치, 심지어는 병뚜껑 하나를 발로 차며 월드컵 결승전처럼 뛰어놉니다. 고양이들에게는 물건의 가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장난감은 예상치 못하게 통통 튀고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며 자신의 펀치 한 방에 저 멀리 날아가는 가볍고 작은 물건들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장난감은 그저 집안의 거대한 오브제일 뿐이죠. 그러니 외출 후 굴러다니는 병뚜껑에 열광하는 우리 냥이를 보며 돈 낭비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고양이들은 그저 아주 소박하고 실용주의적인 성격을 가졌을 뿐이니까요. 앞으로 장난감을 사실 거면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쥐돌이를 100개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5번째는 매우 기묘한 행동. 거울 앞에 미친 고양이입니다. 혼자 남겨진 고양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전신 거울이나 반사되는 유리창 앞에 멈춰 서는 상황.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고양이는 사람이나 유인원처럼 거울 속의 모습이 자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텅 빈 집에서 거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아니, 이 녀석은 대체 언제 우리 집에 들어온 침입자야? 라며 깜짝 놀라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등을 산맥처럼 둥글게 말고 털을 곤두쓰며 하악질을 하거나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분노의 양양펀치를 날리기 시작하죠. 한참을 씩씩거리며 허공에 펀치를 날리다가 상대방도 똑같이 방역하는 것을 보고 뒤로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은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 번 거울을 보며 경험이 쌓인 똑똑한 고양이들은 어느 순간 거울 속의 고양이가 자신에게 냄새도 나지 않고 진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투명 인간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냥이가 심심하지 않게 아주 가끔은 이런 거울놀이도 나쁘지 않은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면 외출 시 거울은 잠시 천으로 가려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16번째 비밀. 수상한 물바다 사태의 원인인 물그릇 첨벙첨벙 놀이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유독 물그릇 주변 바닥이 한강처럼 물바다가 되어 있는 날이 있습니다. 누가 물그릇을 찾나 싶겠지만 이것은 백발백중 우리 냥이님의 작품입니다. 고양이들은 물에 젖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고여있는 물의 표면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워합니다. 혼자서 멍하니 있다가 심심해진 고양이는 앞발을 물그릇에 살짝 담가보고 물방울이 튀는 것을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다 장난기가 발동하면 양발로 물을 철푸덕철푸덕 치거나 심지어 장난감을 물그릇 안에 퐁당 빠뜨려 놓고 낚시 놀이를 즐기기도 하죠. 또 다른 이유로는 고양이는 흐르는 물을 신선한 물로 인식하는 야생의 본능이 있어서 고여있는 물을 손으로 쳐서 흔들리게 만들어 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결국 냥이는 훌륭한 워터파크 개장으로 신나는 하루를 보냈지만 돌아온 집사는 바닥의 물기를 닦으며 수건을 적셔야만 합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싶으시다면 외출 시에는 물그릇을 무거운 도자기 재질로 바꾸거나 졸졸졸 흐르는 고양이 전용 정수기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집사의 지름길입니다. 17번째, 집사를 섬뜩하게 만드는 행동. 빈집에서의 구토 흔적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정체불명의 노랗거나 길쭉한 토사물. 집사님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우리 애가 하루 종일 아팠나 봐 하고 걱정부터 앞서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너무 크게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양이는 해부학적으로 구토 중추가 매우 발달해 있어서 쉽게 토하는 동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여유롭게 구석구석 몸을 핥으며 그루밍을 하다가 위장 속에 털이 잔뜩 뭉치게 되면 이것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헤어볼 털뭉치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또는 아침에 집사가 나가기 전 사료를 너무 급하게 씹지도 않고 와구와구 삼켰다가 소화가 덜 된 상태로 그대로 사료토를 해버리기도 하죠. 물론 스트레스나 분리불안 때문에 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밥을 잘 먹고 똥꼬발랄하게 뛰어다닌다면 단순히 몸단장의 부산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돌아온 집사는 치우느라 고생이겠지만 녀석은 속을 개워내고 아주 시원하고 개운한 상태로
캣타워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테니 안심하세요. 하지만 만약 토사물에 피가 섞여 있거나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를 반복한다면 그건 혼자 두면 안 되는 응급 상황이니 당장 병원부터 달려가셔야 합니다. 18번째는 바로 신발 도둑냥이의 등장입니다. 혹시 외출 후 돌아왔을 때 현관에 가지런히 벗어둔 신발 한 짝이 엉뚱하게 거실 한가운데나 침대 밑에 굴러다니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개들이나 신발을 물어뜯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고양이들도 신발에 엄청난 집착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신발을 좋아하는 이유는 후각과 관련이 깊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집사의 신발 밑창에는 온갖 바깥 세상의 냄새, 다른 동물의 냄새, 흙 냄새, 풀 냄새 등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고양이에게 신발은 그야말로 바깥 세상의 소식을 담은 일간 신문과도 같습니다. 혼자 남겨진 녀석은 신발 냄새를 킁킁 맡으며 집사가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탐색을 하죠. 게다가 신발 안쪽 깊숙한 곳은 집사의 강렬한 발냄새 페로몬과 응축된 최고의 향수입니다. 너무 심심할 때는 이 신발을 입에 물고 마치 사냥감을 포획한 것처럼 위풍당당하게 거실로 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 냥이가 내 꼬랑내 나는 신발을 품에 안고 잤다는 사실이 조금 변태. 같지만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궁금해한다는 뜻이니 흐뭇한 미소로 신발을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19번째 반전은 집사 귀가 5분 전에 미친 몸단장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털을 묻히며 대자로 뻗어 자고 휴지통을 뒤지며 온갖 말썽을 피우던 고양이.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집사가 되어라 비밀번호를 누르기 직전 급하게 태세를 전환합니다. 자고 있던 흔적을 지우듯 갑자기 몸을 일으켜 허겁지겁 얼굴과 몸을 그루밍하여 털을 단정하게 정돈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아하고 새침한 표정으로 캣타워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 녀석들은 발소리나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진동만으로 집사의 도착 시간을 오차없이 알아채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고양이는 난 하루 종일 이 자리에서 고상하게 널 기다렸어. 집안이 난장판이 된 건 내가 한 짓이 아니야 라는 표정을 지으며 요염하게 기지개를 켭니다. 홈카메라의 돌려보기 기능을 통해 이 엄청난 증거인멸 현장과 할리우드급 연기력을 목격한 집사님들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하죠. 냥이의 이런 새침하고 뻔뻔한 연기력 덕분에 우리는 매번 녀석들의 매력에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역시 고양이는 밀당의 천재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20번째 비밀.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드는 폭풍 환영식과 불만 토로입니다. 집사가 텅 빈 집에서의 긴 외출을 마치고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냥이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관문까지 마중을 나와 꼬리를 물음표 모양으로 바짝 세우고 다리에 몸을 부비며 모터 같은 골골송을 부르는 환영형입니다. 이 행동은 우리 영역에 다시 무사히 돌아왔구나. 반갑다 내 사랑이라는 강렬한 애정 표현입니다. 반면 두 번째는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배를 보이고 이리저리 구르며 앙칼진 목소리로 야옹 냥냥 하고 잔소리를 쏟아내는 불만 토로형입니다. 이것은 너 이 자식, 감히 내 밥그릇이 비어있는데 늦게 와? 추루를 당장 대령하지 못할까? 라며 집사를 혼내는 아주 거만한 행동이죠. 어느 쪽이든 간에 하루 종일 각자의 시간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이들은 궁극적으로 집사의 존재 자체를 매우 크게 의식하고 기다려왔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집안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을지라도 퇴근 후 나를 바라보며 맑은 눈으로 야옹 한번 해주는 그 모습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꺼이 고양이들의 평생 하인이자 집사를 자처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고양이들이 혼자 있을 때 벌어지는 20가지의 기상천외하고 사랑스러운 행동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 슬퍼할 줄만 알았던 우리 냥이들이 사실은 창밖 구경도 하고 우다다 리허설도 뛰고 휴지통도 엎어보고 집사의 신발을 안고 자며 나름대로 아주 바쁘고 스펙터클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도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이제 우리 냥이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가시죠? 비록 값비싼 화분을 다 물어뜯어 놓고 아끼는 컵을 박살 낼지라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가장 먼저 달려나와 꼬리를 흔들어주는 그 따뜻한 천 하나로 우리는 녀석들의 모든 깽판을 용서하게 됩니다. 역시 고양이는 세상을 지배할 완벽한 밀당의 천재들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고양이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오늘 하루도 집 잘 지켜줘서 고마워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냥이 때문에 매일 한숨 쉬는 집사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 나갑니다. 집사님들, 여러분이 외출한 사이 우리 집 고양이가 망가뜨린 가장 황당하고 비싼 물건은 무엇인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폭로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냥이 심리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